본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직원 실리센터 건립이 우리 교육감님이 중점 공약이고 우리 교직원 실리센터의 추진 경위와 또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직원 힐링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취임하고 쭉 생각을 해왔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두어 차례 입지를 정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입지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지적이 있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직원들만 힘든 것이 아니고 도민들, 학부모님들이 다 힘든데 우리 교직원들의 힐링센터를 추진해 가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데 대한 저희들의 걱정도 함께 있어서 보류되어 오다가 최근에 마침 우리 학생 야영 수련원이 위탁 경영하던 곳이 위탁 경영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을 찾던 중에 적은 비용으로 우리 소유의 자산이니까 적은 비용으로 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바라는 콘도미니엄 그런 형태의 휴양시설이 아닌 글램핑 형태, 야영 형태의 그런 휴양시설을 선호하는 이런 어떤 젊은 세대들이 바람 이런 것을 담아서 최근 저희들이 운영하던 우리 소유인 합천 종합 야영 수련장을 교직원 힐링센터로 차를 가지고 가족 단위로 들어가서 야영을 하고 또 근처에 거기가 풍광이 참 좋습니다. 그런 형태로 힐링센터를 우리 교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이 과정에서 그 정도의 배려는 도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감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자, 본원이 생각할 때 오늘날 교직원들은 가중되는 업무와 또 복잡한 교육 환경 등으로 인해서 또 업무 스트레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 힐링센터는 자연의 향기를 맡으면 그 어느 곳에도 방해되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연수원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 정도의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관성적으로 이를 추진하게 된다면 활용되지 않는 수많은 전국의 관공서 휴양시설의 전체를 따르게 되어 결국 돈만 들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실패한 힐링센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원의 견해에 대해서 교육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기관이든지 그 기관이 만들어져서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것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그것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쓰고 그렇게 그쪽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점에서 신중하되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런 입지를 찾기 위해서 이미 5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쭉 논란이 되기도 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기도 했고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기도 했고 한 그런 것을 판단한다면 이번에 저희들은 예산이 34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우리 네. 기존의 또 학생 야영 수련장이기 때문에 야영을 하기 좋게 입지가 되어 있어서 작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만약에 개장을 하면 우리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직원 힐링센터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통상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목적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면 건물이든 토지든 또 교육청 재산을 활용해서 관련 사업을 구체화시킵니다.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교직원 힐링센터 부지 선정위원회가 6차례 또 개최되었고 최종 후보로 사유지인 산청 소재 금원 힐링센터가 낙점되었고 그렇다면 왜 이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4군데의 후보지를 가지고 입지 선정위원들이 이제 그 후보지가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를 심사를 했고 그 심사 결과 그 산청군 소재의 사유지가 그렇게 해서 그 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거기가 적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심사위원님들이 다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이죠. 그 구성원들을 제가 정확하게 뭐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회의 자료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뭐 외부에 그 공개될 성질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입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로 구성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금헌이라는 그 명칭은 우리 도교육청 교육감을 지내신 모씨 호이고 후보자 선정 당시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사진 1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금원 힐링센터를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현재 카포르 기업에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후보지는 교직원 힐링센터가 될 수는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당시 금원 힐링센터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직원 힐링센터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불투명한 진행 과정으로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런 잘못된 관행이 이번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원된 합천 종합야영 수련이 이번에 책정 낙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네네. 뭐 땅을 사는 일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애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그 공간을 외부에 위탁해서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우리가 억지로 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입지에서는 아예 배제되어 있었는데 그쪽 기관에서 이 공간을 운영을 포기하고 우리 교육청으로 다시 넘겨주는 바람에 뭐 이 공간이 저희들로서는 최적의 공간이고 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성종합복지관의 콘도미니엄 형태라면은 여기는 글램핑을 할 수 있고 또 남쪽에 바닷가에 있는 데 비해서 내륙 산지에 있고 그쪽이 풍광도 좋고 해서 저희들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 우리 교육관님 말씀도 예, 맞습니다. 제가 교육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자연 경관과 또 주변 환경이 우수하고 또 민원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더 적고 주변 힐링 프로그램, 가야산 도서당 정글북과 또 연계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가 싶어서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사진 한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자연 환경과 주변 환경입니다. 일단 반경 400m 내에 축사 3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경 800m 내에는 대규모 축사 3동이 있는데 어찌 주변 환경이 우수하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후보지와 인접한 토지는 현재 한 4차례 또 접하고 있으며 반경 500m 내에는 20여가 민가도 있는데도 어찌 민원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교육관님, 아무리 좋은 시설을 여기에 건립한다고 이러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교직원들이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는 학생들의 야영 수련장으로 20년 이상 예, 운영해 오던 공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야영 수련장을 교직원들의 힐링 공간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민원의 발생 가능성이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 운영되던 기관이다가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은 좀 노후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면 행정동만 간단하게 갖추고 나머지는 그 방갈로 형태로 야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곳이어서 큰 돈 안 들이고도 저희들은 만들 수 있고 또 근처가 물 사정이 계곡이 참 좋고 물 사정이 좋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금원사파로 좀 약한 것입니다. 예, 그 창에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소유의 땅을 제가 강 의원님 추천으로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거기는 자연이 가장 잘 되어 있지만 기반 시설은 전무한 상태고 여기는 우리가 그래도 기관으로 활용하던 곳이어서 좀 더 적은 예산이 들어가도 가능할 곳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실제로 교직원 실리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교직원 611명을 상대로 해서 적정 입지 조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응답자의 49.3%가 주변에 대한 자연환경과 경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알고도 이를 계획했다면 번호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가 동의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참 지금 우리 교직원들이 코로나가 1년 반, 2년째 이렇게 지속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물론 도민들보다 더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직원들에게 주말에 잠깐 가서 자연과 벗삼아서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또 우리 교직원들을 그 정도로는 챙겨야 이게 최소한의 책무라는 생각에서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릴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의원님들께서 좀 깊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1차 교직원 실리센터 개입 이후에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거창의 금은산 일원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거창군 2,000면 상천리 산 48번지 일원입니다. 약 22만 평의 강대한 산림 속에 있는 이곳은 교육청 검토 자료에서도 이미 적시했다시피 숲과 계곡 등의 자연적 구성 요건이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각종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이나 또 오폐수 처리의 어려움 같은 지역적인 이유로 이곳의 추진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미 구의모 거창군수님으로부터 계획만 정해진다면 거창군에서는 기반시설 일체를 제어해준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은산 일대 이곳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후보지에 탈락되고 갑자기 합천 야영원이 최종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1차로 사유지인 금은 힐링센터 후보지를 예정할 때는 사유지 매입하면 45억 원, 금액 91억을 투입한다고 하면서 이번 합천 야영원 활용 계획에는 폐건물을 활용해 34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제가 합천 야영원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령 30년이 넘어 건물의 안정성 자체도 의심되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활용한다고 합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분유 냄새, 해당 부지에 접해있는 사철감인가 그리고 30년이 넘은 건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과연 이러한 곳에 누가 신뢰하러 오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입지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교육관님. 예. 거창에 들어오시면 민원 많이 발생합니까? 존경하는 강철호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그곳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그 안에 깊숙한 곳까지 제가 직접 걸어서 들어가 보기도 했고 그 20만 평의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그 땅은 말 그대로 우리 교직원들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30분만 있으면 힐링이 될 수 있는 손대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우리 자연 공간인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 점에서 또 장군에서도 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희들은 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또 거기에 그 시설을 하기가 이미 야영 수련장이었기 때문에 시설을 하기가 참 그 용이한 곳이어서 저희들은 이쪽으로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형편이 된다면 지난번에 추천해서 제가 가봤던 그것도 우리 교육청 소유의 땅입니다. 뭐 안에는 좀 들어가면 가을에 나는 버섯 무슨 버섯입니까? 송이버섯. 송이. 예, 송이버섯. 송이도 있을 것 같은 뭐 곳이고 해서 너무 좋은 곳이어서 그런 곳에 만약에 입구에 뭐 간단하게만 시설을 갖추고 우리 교직원들이 들어가서 등산을 겸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돈을 들여서가 아니고 그 공간의 어떤 그 힐링 공간으로서 그 공간만 해도 충분히 우리 교직원들이 나들 수 있는, 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반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교직원들이 그쪽을 나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군과 협조해서 저희들은 그것도 충분히 우리 교직원들의 힐링 공간으로서 좋은 곳이라는 생각은 함께 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또 우리 선거가 있는데 기다려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참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시죠. 거기서 우리가 같이 뭐 걸으면서 생각도 가다듬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자연도 학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인 것은 뭐 저 100% 공감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환경적, 경제적 또 타당성을 갖춘 것은 물론 또 직속기가 한없는 우리 경남의 시설 오지나 다름없는 거창에 당연히 교직원 힐링센터가 건립되어 명품 시설로 교직원들의 사기 역량에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지 선정과 관련된 잘못된 행정관을 끊어내고 제대로 된 교직원 힐링센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선 이런 주제로 대면케 되어 매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현재 교육청 강급 자재 필요와 관련하여 또 수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번에 저희 수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법령상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위법 행위는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강급 자재 구매 기준이 내부 지침입니다. 내부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 좀 위법한 행위는 아니고 좀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강급자재 구매 원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4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경남 제품을 사용할 것, 두 번째는 우수 제품을 사용할 것, 세 번째는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선정할 것, 네 번째가 특정 업체에 30% 이상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이런 4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내부 원칙상에 좀 불합리한 점이 좀 발견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경제적인 가격하고 30%하고 서로 충돌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이 성능도 좋고 가격도 사고 한데 30%에 걸리기 때문에 어떤 비싼 제품을 사야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이 고가인 제품을 사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0% 제한 규정을 폐지를 하고 강급자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가상 입찰 제도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강급 자재 비리가 단순히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우리 교육관님 이중 사촌이 가담해서 또 친역 기관을 선고받았던 2017년 금속 재청 사건, 그리고 2020년 장규석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밝혀내신 또 금속 재청 사건, 또한 같은 해 10월 김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 방수 부실 제품 납품 사건 등 잊을만 하면 이런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국장님, 왜 이런 일들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될까요? 국장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원님,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공직사회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청렴해지고 투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의식성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에 의해서 특정 업체 몰아줬다 이런 생각하지는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이 적당한 비유가 될랑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 위주로 서지 않습니까? 그래 학교에도 보면은 공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제품이 좋다 그러면 그 제품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는 학교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런 제품이 좋다 해가지고 쓴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특정 업체에 몰아줘가지고 뭐 공무원이 유착관계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물론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우리 강급자재 비례에 보면 특정 업체 한번 떼어주세요. 이 강급공사를 이렇게 보시면 특정 업체에 한 3군데가 이렇게 보면 금이 또 큽니다. 10억이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몰아서 100% 몰아서 이렇게 또 구매를 이렇게 해주는 부분 알고 계시죠? 네, 그번에 감사 결과에 따라 저는 결과가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또 수사 중이라서 여기까지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장님, 강급자재 비리와 관련해서 교육관님 취임 이후에 몇 번의 관련 규정을 이렇게 개정을 했죠? 저희들 2017년도에 강급자재 구매 원칙을 제정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 2020년도에 네. 또 새로 한번 개정을 하고 이번에 4월달에 금년 4월달에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 2020년도 개정 사항에는 사실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가상 입찰을 하거나 마스 제도를 이용해서 마스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천만 원하고 1억 원 사이에서 조금 이런 몰아주기 행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4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가상 입찰 제도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2016년 11월 강급자재 구매 절차의 공정성과 또 신뢰성 확보 및 경상남도 업체 제품 선등률 향상을 위해서 강급자재 구매안을 또 마련 시행했습니다. 또 2018년 10월에 한 차례 또 개정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사안을 보면 강급자재 구매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2017년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 계속해서 입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에 따라 올해 4월 16일에 다시 강급자 선정위원회 운영 및 강급자재 구매 가상 입찰 방식을 변경했고 그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 3차례, 금년까지 한 3차례 변경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8년에 한 차례 관련 규정을 또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입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또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었는데도 관련 규정 변경이 일어나 종전의 약효 없는 처방 방식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종훈 교육관님은 2014년 7월 첫 취임 일성으로 부패와 비리에 단호히 제쳐했으며 잘못된 가능이 있다면 자신부터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동일한 영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재발되고 있었다면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울산이나 충남 제주 교육청 등지에서는 교육비리와 관련하여 10만 원의 부정한 금품만 수수해도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교직원들에게 교육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교육청 역시 작년 3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다면 국장님, 예. 이 계획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해임된 교직원은 있습니까? 의원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뭐 사회적인 의미로서는 공무원의 특정한 범죄 행위나 비리 행위에 대해서 뭐 퇴출하는 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미하는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좀 저희들이 어떤 징계 처분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엄정하게 저희들이 징계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징계 처분을 하고 나서 어떤 포창 강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범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갑질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징계 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무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또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터져나온 비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액석담에 도덕의 신은 따라왔으며 10사람이 지키고 서 있어도 도덕 하나를 못 당한다고 했습니다. 즉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나 비리를 저지를 수 있으면 아무리 비리를 막으려 해도 마음만 먹으면 비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실효성 넘는 정책으로 비리 척결의 승리만 열 것이 아니라 교육관님으로부터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신상필벌에 입각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번에 저희들 수사 의뢰한 것은 만에 하나 어떤 비리 발생의 개연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수사 의뢰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굉장히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리 행위가 발견된다면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격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좋습니다.